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국어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우리 계속 진행해 볼 건데요.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역시 글씨를 전 못 쓰는 것 같아요. 논설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를 나타내는 글이니까. 상황에 알맞는 자료를 활용해 논설문 쓰기. 오늘은 6번째, 7번째 시간이고요. 교과서는 132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오늘 글 쓰는 게 있어요. 조금 우리 반 친구들은 좀 미리 나갔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소인의 가족 단체 대화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성민이가 누리소통방에 쓴 SNS 어디다 썼겠지 뭐.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단톡방이에요. 소인의 가족 엄마가 말하고 있어요. 엄마예요. 엄마입니다. 오늘은 다들 얼굴 본 시간도 없이 바쁘구나. 오늘 저녁은 외식하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죠. 짜장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또 얘기해줘. 이웃집 아주머니가 땡땡 식당에 짜장면이 맛있다고 추천하던데 거기 갈래? 그랬더니 오빠가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 거기 식당 사장님은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이상하대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오빠가 누리소통망에서 그 가게를 이용한 손님이 쓴 글을 읽었지. 아빠가 또 얘기하고 계시죠. 음식점을 직접 이용한 손님이 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참 편하구나. 엄마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네. 그 식당은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하던데. 내가 얘기하죠. 정말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하죠? 약간 좀 뭔가 악성 민원인 느낌이죠. 그렇죠? 악성 댓글러. 약간 느낌이 살짝 나긴 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죠.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얼마 전 누리소통망에 퍼진 땡땡 식당 불매운동이라는 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가게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하지만 누리소통망에 실린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 손님께서 짜장면을 주문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곧 주문을 담당한 직원을 화난 표정으로 부르시더군요. 여기 짜장면 맛이 왜 이래? 빨리 사장 나오라고 해.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맛을 확인하고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갸우뚱하셨지만 손님께 짜장면을 새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새로 가져다 드린 짜장면도 이상하다며 배상을 하라고 계속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음식값도 받지 않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손님을 보내드렸어요. 약간 빌런 느낌이 나죠. 빌런 느낌이 나네요. 이런 사람 정말 안 좋아요. 며칠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일단 이런 거 체크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음식값도 받지 않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손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성민아, 인터넷 누리소통망에 너희 가게 이야기가 있는데 너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인터넷 글을 보내주더군요. 그 글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사실과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다. 이 느낌이 너무 쎄하죠, 그렇죠?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다. 땡땡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짜장면을 그냥 먹으라고 하고 사과는커녕 밀치며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손톱을 짧게 잘라야 되나? 짜증나네 진짜. 사람들은 댓글에 그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저희 가게를 욕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2차 피해가 발생을 하죠. 저를 아는 누군가가 제 이름과 다니는 학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학교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 저희 가게에는 정말 손님이 뚝 끊겨 저희 가족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소인의 가족 단체 대화방과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답해보는데
두 글과 관련한 질문을 만들어서 묻고 답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소인의 가족이 단체 대화방에서 저녁 먹을 곳을 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 당연히 그 한 곳에서 모여서 의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키보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타자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어요. 키보드가 좀 문제가 있어서 모여서 의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두 글과 관련된 질문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소희 오빠는 식당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리소통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누리소통망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누리소통 그러니까 SNS라고 하죠. SNS는 여러분 이제 알고 있겠지만 그 뭐였지? 일단 소셜이고 네트워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할까? 사회적인 네트워크망? 뭐 이 정도로 말하면 될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소희 오빠는 당연히 어디서 알게 되었냐면은 그 누리소통망에서 알게 되었죠. 그렇죠? 누리소통망에 손님이 쓴 글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어떨까요? 성민이는 왜 누리소통망에 글을 쓰게 되었나요? 왜 쓰게 됐어요? 뭐 그냥 좀 세게 말하면 빡쳐서 쓴 거지, 뭐 화가 많이 났잖아, 그치? 많은 가족의 억울한 사정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기, 그쵸?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뭐 쓸까? 뭐 성민이네 가게는 누리소통망에 올라온 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손님이 없어졌죠, 그렇죠? 손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거 있지. 성민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지, 그렇지?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조심해야 될 일이죠.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그렇죠? 만든 질문 가운데서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골라 분류해보자 라고 했어요. 장점은 뭐 1번 질문 정도가 장점이지 않나? 1번, 2번이 다 장점일 수 있겠다. 그죠? 식당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1, 2, 3번 다 장점 아닌가? 왜냐면 억울한 상황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단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건 4번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됐으니까. 여기 나오네. 누리소통망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소셜, 그죠? 네트워크 서비스. 글자가 형편없죠.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글이나 사진 따위를 올리거나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카카오 스토리 많이 썼는데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 많이 안 쓰죠.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틱톡 같은 것도 그 SN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 이런 것도 SNS와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며 누리소통망의 이용과 관련된 논설문을 준비를 해볼 건데,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누리소통망 이용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 선생님은 어떤 글을 쓸 거냐면은 뭐라 그럴까? 누리소통망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에 유의하자. 이런 걸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인정보에 유의하자. 왜냐면 개인정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좀 더 크게 해볼까? 크게? 개인정보에 유의하자보다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의사소통을 이용할 때 올바르게 사용하자. 뭐 이런 말을 쓸까? 여러분 이런 글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근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읽을 사람은 당연히 나는 그냥 우리 반 친구들, 그죠? 그리고 게시할 곳은 우리 반 누리집 이렇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띄고 반인데. 그러면 일단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야, 근거를 4개나 생각하라고?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검색을 해봐야 돼. 내가 이거 뭘 받길래 그래? 어이구야. 자, 검색을 어떻게 할 거냐면 SNS,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이랑 이제 검색해봤거든. 개인정보 유출 사례 이런 거 검색해봤단 말이야. 어떤 거 봤냐? 다른 거 하고 SNS 개인정보 유출 사례. 이거 블로그니까 뉴스가 있으면 좀 더 좋은데, 그죠? 어떤 걸 볼까요? 이거 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거 엄청 많네. 유출 사태 장난 아니네. 야, 2006년에서 2008년 SK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몇 년간에 걸쳐 다른 회사에 팔아넘긴 사건. 이거는 SNS에 관련된 게 아닌 것 같고, 이걸 봐야 돼. 그쵸? 이거 봐야 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봐야 되겠는데, 검색을 아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례. 이거 뉴스에 없나? 뉴스? 여기 나왔다. 여기 있네요. 뉴스입니다. 정확하게. 자, 여기 보면 페이스북도 이용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라고 써 있어요. 5억 3천여만 명의 이름, 연락처, 생일, 거주지, 오래전 데이터, 통지는 안 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천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다.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 12만 몇 명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도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오래전 데이터라고 일축하며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도 통지는 물론이고, 아무튼 이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차피 뉴스니까 한번 해봅시다. 정보가 있어야 돼. 그 출처가 있어야죠. 한겨레 신문이고요. 2021년 4월 4일 뉴스입니다. 뭐라 그럴까? 일단은 개인정보 왜 이래 이거.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잘못된 사례, 잘못된 정보가 유출된 사례, 그쵸? SNS로 잘못된 정보 유출, 퍼진 사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죠? 이거 뭐야 이거? SNS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유출된 사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궁금해해. 그냥 찾아보지. 이런 거 나오네. 이런 거, 그죠? 2019년도 이건 뉴스네요. 앵커 세계 움직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가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잘못된 정보가 SNS 등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 겨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이 크게 유행하며 홍역을 치렀죠. 220여만 명이 일본 사회에서는 백신 예방을 접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 SNS에 백신은 수은이 들어있어 자폐증에 걸린다, 백신은 제약회사의 음모라는 등 좋지 않은 그들의 내용들이 넘쳐났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이런 내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누리 소통망으로 잘못된 사례가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거 한번 써볼까요? 뭐라 할 수 있을까? SNS 때문에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거지. 개인정보 누리소통망으로 잘못된 사례가 퍼질 수 있다. SNS 개인정보 유출, 잘못된 사례가 퍼지고 또 이거 중독 이런 것 좀 그런데, 그지? 뭐라 그럴까? 두 개만 쓰기엔 좀 약한데, 아이씨,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위에다 썼으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두 가지 사례로 나눠볼까? 개인정보 유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뭐 이런. 아니야. 잘못된 누리 소통망의 사용으로 아니야. 아니야. 뭐라 할까? 통제가 되지 않는 누리 소통망의 사용으로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사례 있지 않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다가 저격글 같은 거 쓰고 친구들 막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이런 거 사례 있을 것 같은데 SNS 학교 폭력 검색하면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이런 거 나오네. 그쵸? 비대면 SNS 학교 폭력 나오네. 행정사 캡틴입니다. 이거는 이거 자료 통계가 있네요. 자료 통계가 있어요. 학교 폭력 유형. 근데 이건 뉴스는 아니라서 잠깐만요. 오호. 이런 근데 2016년 거라서 좀 옛날 거긴 한데 여기 뭐 사이버 폭력의 증가. SNS 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한 인천의 여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언어 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한번 써보죠. 맨 처음에 자료 수집을 계획을 세워보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맨 처음에 아까 주장을 뭐라고 했니? 누리 소통망을 이용할 때 올바로 사용하자라고 했어요. 자, 누리 소통망을 이용할 때 올바르게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집할 자료의 내용 첫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했으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 그죠? 이거 하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리소통망으로 인해 잘못된 사례가 퍼진다고? 이거 이상한데? 뭐랄까? 잘못된 사례가 퍼지는 게 아니고 옳지 않은 정보가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그치? 누리 소통망으로 인해 거짓 정보가
터진 사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리소통망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례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세요. 근데 요즘에 뭐 여기 전문가랑 면담을 하거나 뭐 속담을 찾아봐야지 이거 솔직히 오바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설문조사란 이런 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선생님이 그래서 좀 찾아놓긴 찾아왔는데 첫 번째 내용은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찾아본 것 중에 페이스북 유출 사례 나왔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이거 어디 연합뉴스 2016년 10월 18일 2016년 두 번째야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럼 3이라고 써야겠다. 3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뭐라 그럴까? 누리 소통망에서 비롯된 누리소통망에서 비롯된 학교 폭력 사례죠. 폭력 사례. 그 종류는 뭐냐면 뉴스 기사고요. 그 다음에 출처는 연합 뉴스. 아까 2016년 이 정도만 쓰고 알려주는 것은 좀 너무 이게 큰데 좀 줄여봐야겠다. 알려주는 것은 관리되지 않은 누리 소통망에서 학교 폭력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거. 그래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거 무슨 뉴스야? KBS 뉴스 2019년 11월인데 이거가 두 번째 거였나? 세 번째 거였나? 잘못된 정보. 그죠? 2번이죠. 2번 자료는 어떤 거였냐면은 누리소통망에서 거짓 정보가 흘러나와 사실인 것처럼 믿는 사례. 그죠? 종류는 뭐였냐면은 종류는 아까 동영상 뉴스도 있어요. 동영상 출처는 KBS 뉴스였어요. 그죠? 알려주는 것. 얘를 좀 줄이고요. 알려주는 것은 누리소통망에서 돌아다니는 거짓 정보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백신을 맞으면 수은이 들어있다나 뭐래나 아무튼 자폐에 걸린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1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자료 1번에서 페이스북 자료 유출 사례, 그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선생님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모르겠다. 찾아봐야지. 아까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례 아까 어딨냐? 개인정보 유출 사례 페이스북 있다. 한겨레 신문. 그죠? 한겨레 신문이고 여기다 뭐라고 할까? 누리소통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게 됨. 그죠? 종류는 당연히 이것도 뉴스 기사고 출처는 한겨레 신문이었어요.
알려주는 것. 누리 소통망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뭐 이런 정도는 얘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집도 다 만들어 보았고요. 자료 수집 카드도 완성을 했고 이제 글을 써야 되겠죠. 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설문을 써봅시다. 제목, 주장이 드러나도록 제목을 붙여요. 읽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좋다. 문제 상황이나 동기, 자신의 주장, 흥미를 끄는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다. 두세 가지, 두 가지를 써도 된다는 거지. 근거는. 그래서 본론을 요약하고 주장을 한번 강조한다. 주장을 실천했을 때 나타날 긍정적인 모습도 한번 써보자. 일단은 글을 한번 써볼게요. 어떤 걸 써볼까? 템플릿에서 더보기. 줄글을 보는 게 좀 편한데 모는 종이 말고 좀 넓은 간격 이걸로 하자. 자,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쓸까? 누리소통망에서 누리소통망을 이용할 때 뭐라고 왔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내가 쓴 게 뭔지 모르겠어. 이용할 때 올바르게 이용하자. 그죠? 올바르게 이용하자. 이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쓴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서론을 쓸 건데 서론을 쓰기 위해서는 들여쓰기를 좀 해야 되겠죠? 들여쓰기를 하고 선생님이 서론에 항상 문제 상황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문제 상황을 하는 거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뭘 사용해? 누리소통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 소통을 한다? 소통망으로 소통을 한다?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에 따른 잘못된 사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누리소통망을 이용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다. 누리소통망을 이용할 때 올바르게 이용하자. 일단 이렇게 서론을 하고 주장까지 넣었죠.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이제 우리가 근거를 쓸 거예요. 첫째 뭐였죠?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죠? 첫째는 왜 이걸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냐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근 인터넷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누리소통망인 페이스북에서 약 5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게시하였던 우리의 이름이나 연락처 또 주소 등도 쉽게 유출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뭘 쓸까? 둘째가 뭐냐면 잘못된 정보지, 그치? 잘못된 누리 소통망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까 그 몇 년이었어?
아이고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KBS 뉴스인데 KBS 뉴스 언제 거였지? KBS 뉴스가 이건가? 그죠. 이게 2019년 11월 뉴스. 2019년 11월 뉴스. 그죠? 자, 2019년 11월 KBS 오메 KBS 뉴스 아이 야 뭐야 KBS 뉴스 아이 왜 이래 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독감 백신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잠깐만 일본에서 뭐라 그럴까 거기서 누리소통망에 일본의 누리소통망에서 소통망 안에 뭐라고 써 일본의 누리소통망에서 퍼진 독감 백신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게 된 것이다. 그죠? 셋째는 뭐였지? 셋째는 뭐였어? 셋째가 뭡니까? 셋째는 학교폭력 사례지. 2016년 연합뉴스. 슬픈 사례네. 그죠? 무분별한 누리소통망 사용과 무분별하고 통제되지 않은 누리소통망의 사용은 학교폭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 2016년 또 까먹었어. 선생님 진짜 이상한 선생님. 완전 왜 이거를 몰라. 연합뉴스라니까. 진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누리소통망에서의 언어폭력이 결국 한 중학생의 자살로 이어졌다는 끔찍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단순한 언어폭력뿐 아니라 사망사고로까지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누리소통망에서의 학교폭력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여 사용하지 않은 누리소통망은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편하게 친구들과 사용하는 누리소통망을 이용할 때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좀 길긴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글 쓸 때 얘기를 하죠. 처음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문제 상황, 그다음에 주장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근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결론에서는 요약 및 정리, 주장의 재확인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옛날 자료라서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했지만 난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고쳐서 써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면은 주관적인 표현,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묘한 표현은 사용하지 말자고 하고 반드시 절대로 결코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글을 써요.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